네, 1월 24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 발생 현황과 방역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3주 국내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로 증가하여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었습니다. 권역별 차이가 좀 있는데요. 권역별 검출률은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고 경북권이 69.6%, 강원권이 59.1% 순으로 높았으며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오미크론의 특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 중증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으나 인플루엔자에 보다는 다소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국내의 확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본 결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16%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0.8%에 비해 5분의 1 정도로 낮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돼서 고위험군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위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중증 사망자의 발생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중증 예방 효과는 지속되며 특히 3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중화항체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접종 종류에 따라 3차 접종을 시행한 이후에 중화항체가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오미크론 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3차 접종 전에 대비해서 10배, 많게는 10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치료제 효과는 기존의 항체 치료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팍스로비드, 렘데시비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을 8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낮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발생 시에는 방역, 의료 대응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개인 중증도는 낮지만 사회적 피해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및 감염 취약시설에 전파될 경우 중환자 발생 규모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 억제와 고위험군 우선 보호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청장년층에서 발생이 가속화되고 확산될 경우 업무 공백으로 사회 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 돌봄, 교육 등 주요한 사회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해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분야별 업무 지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방역 대응 이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됨에 따라 지난 1월 14일에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따라 방역 대응 체계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방역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보다는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관리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개편은 한정된 PCR 검사 역량을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조기 진단에 집중하여 고위험군의 조기 치료를 통해 위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 그리고 우선 검사 필요군에 집중하고 이외의 대상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의 자가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며 유증상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진단검사 체계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1월 26일 날 우선 시범 적용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진자,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해서 예방접종 여부 그리고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서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변경하여 1월 26일부터 전국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 그리고 미접종자 및 이외 접종자는 10일 격리를 하도록 합니다. 밀접 접촉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를 하고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일에서 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7일 격리 해제 시에도 추가적인 3일 동안에는 KF94급의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문 제한, 그리고 사적 모임 자제 등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속 추진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특히 감염 시에 중증,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미접종자,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경과한 3차 접종 대상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는 빠른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사람 간 접촉 증가로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므로 고향 방문 전에는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뚜렷합니다. 지난 1월 2주차에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자의 11배, 2차 접종자의 5배가 높은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권고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지키고 상황별 권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KF94, KF80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30초 이상 비누를 활용해서 손 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 사적 모임, 외출, 집단 행사는 최소화하기 등의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역 수칙입니다. 설 연휴 고향 방문 여행으로 기차 또는 비행기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해서 착용해야 되며 마스크 가드 등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그리고 산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하는 경우는 비말 차단율이 높은 KF94 또는 KF80 마스크를 우선 착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주차에 주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초과하였고 확진자의 증가 양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설 연휴 등을 대비해서 발생이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 단계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발생 상황과 지표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패스 시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범위가 확대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4-1 판정을 받았거나 접종 후에 6주 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쿠브와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접종 내역 발급 업데이트로 전자 PCR 음성 확인서와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업데이트 하셔서 전자 증명서를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1월 26일부터 신속 항원 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 그리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방역 패스로 신속 항원 검사가 인정이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 음성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음성 결과를 받고 통보받은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게 인정이 되며 전국에서 모두 방역 패스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